최근 상온으로 넘어간 원 빅 뷰티풀 액트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전부 영어로 되어 있어 파악하기도 어렵고 내용도 시시각각 바뀌어서 너무 헷갈립니다. 저도 복잡한 외신 기사들을 해석해가며 자료조사를 하느라 저번 주부터 정말 힘들었지만 이 짧은 영상 한 편으로 여러분들께서 아주 정확하고 깔끔하게 이 사태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직 100% 확정은 아니긴 합니다만 상원으로 간 법안 초안에 따르면 K배터리 주가 폭락을 견인했던 AMPC 부분은 예상과는 전혀 달리 너무 극적으로 완벽하게 회복합니다. 조기 일몰설을 주창하며 2차 전지 폭락을 염원하던 한국 시장은 이 소식에 시큰둥하지만 이건 정말 이렇게 그냥 넘길 수 없는 너무 중요한 소식입니다. 처음 하원에서 이 얘기가 나왔을 당시 2027년 일몰까지 이야기가 나오며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망할 것처럼 괴담이 퍼졌던 그 리스크가 바로 완벽하게 해소됩니다. 둘째로 7,500달러 소비자 세액공제는 상원에서도 사라집니다. 7,500달러 세액공제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로 또 특이한 점은 중국을 포함한 FEOC에 대한 단계적 혜택 제한 규칙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 풀어서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료는 크럭스라는 해외 자료인데 이번에 중국에 대한 단계적 혜택 제한이 무엇인지 설명이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항목별로 내용을 정리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좌측의 퍼센트만큼을 자유진영에서 조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자유진영 조달 비율이 2%만큼 미치지 못한다면 중국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며 관련된 정확한 기준은 내년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만들었던 원래 IRA와는 느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K배터리에게 중요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은 좀 더 아래쪽에 있어서 이 부분을 따로 발췌하였습니다. 자유진영 조달 강제 비율이 2026년 60%부터 연간 단계적으로 5%씩 상향됩니다. 하지만 우측에 첨부한 바이든의 기존 IRA와 비교해보면 배터리 부품은 2026년 기준으로는 10%가 중국에게 유리하게 재량권이 생기며 2027년에는 15%가 유리해집니다. 게다가 핵심 광물은 2030년 25%로 사실상 제한이 완전히 풀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또 K로 시작하는 유명 방송사나 일부 친중 기자들이 신이 나서 중국 배터리가 미국에 진출할 활로가 부품에서는 이렇게 10에서 15%씩 열렸고 핵심 광물은 완전 개방되었다면서 너무나도 즐거워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이는 심각한 오산입니다. 첨부한 이미지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입니다. 2024년에 만들어진 순한 맛 바이든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유학생까지 쫓아내며 적대감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아주 매운맛 트럼프보다는 훨씬 유한 버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버전도 결국 순하지만은 않습니다. 2024년부터 이미 전기차에는 100%, 배터리 부품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미국에게 유리하도록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어렵지만 꼭 필요한 천연 흑연과 ESS 배터리는 임시 방편으로라도 중국 제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2026년부터 25% 관세가 부과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한 맛은 끝났습니다. 2주 전 중국과 미국 양국은 트럼프가 100%, 200%씩 노래를 부르던 관세율을 55%로 조정하기로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복관세 30%로 합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55%가 25 더하기 30%로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중국산을 쓰고 싶어도 어차피 쓸 수 없을 지경으로 치명적인 수준의 관세율을 부과받는 것입니다. 55% 관세는 도저히 감안하면서 중국산 원자재를 쓸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자유진영 의무 조달 비율이 내년 70%에서 60%로 줄어든다고 중국에게 유리해졌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중국산을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수정된 법안에 대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좌측의 조달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중국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AMPC 등의 혜택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강제 조달 비율이 바이든의 IRA 초안보다도 더 낮다는 점에서 중국 배터리 소재 업체들에게 유리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 도입부에 중국 군사 기업까지 언급하며 적대감을 드러내는 미국 의회가 대통령의 의사와도 반하는 법안을 만들 리 없습니다. 이제 중국산을 수입한다면 55%의 관세를 받게 되는데 소재에서는 20% 관세마저도 사실상의 가격 경쟁력이 상실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55%라면 굳이 법으로 강제할 필요 없이 시장 원리에 의해 사용할 요인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는 바보가 아니며 이제는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중국이 즐겨 찾는 동남아, 멕시코 우회로까지 아마 이 새로운 개선법에 의해 제재당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핵심 광물은 제한이 다 풀리는 느낌이지만 특히 또 리튬은 55%라는 보복 관세가 포함된 관세를 맞는다면 중국이 미국으로 들어오기가 너무 힘든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즉 이번 법안은 K배터리에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딱 하나 7,500달러 소비자 세액공제가 다소 아쉽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이 7,500달러 소비자 세액공제도 희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다소 어렵긴 하지만 만약 이것까지 살아난다면 북미의 정책 리스크는 사실상 트럼프가 아닌 해리스가 당선된 것과 비슷한 수준인데 너무 기대하기보다는 함께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안 주겠다는 7,500달러? 그거 우리가 준다 이렇게 말한 뉴섬 주지사는 북미 전기차 업계에는 한 줄기 빛과 소금 같은 존재입니다. 뉴섬은 역시 지난주 주지사 행정명령을 서명하며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주문합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라고 들으면 뭔가 어디 그래봤자 좀 적절하게 큰 지방의 소도시쯤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 한 개의 단일주가 올해 1분기 미국 전체에서 팔린 전체 차량의 무려 30% 판매량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판매량을 기록하는 지역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인구는 대한민국에 맞먹는 4천만 명이며 이들의 경제적인 수준 역시 매우 높습니다.
이미 출고되는 차량의 20% 이상이 친환경 차량이며 전기차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과거 영상에서 사용한 자료인데 2024년 주별로 전기차 판매량을 정리한 표입니다. 빨간색으로 체크박스한 주들이 캘리포니아의 ACC를 따르는 주들이며 전기차로의 전환에 대단히 적극적인 만큼 전기차 구매량도 확실히 많습니다. 이 표의 데이터를 정리한 결과 캘리포니아의 ACC 영향권 밖에 있는 주의 전기차 판매 비중은 27.37%입니다. 판매량의 72%를 차지하는 주들이 캘리포니아 주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CC를 깨지 않는다면 캘리포니아 주가 이끄는 4분의 3 비중을 차지하는 주들의 전기차 대세를 꺾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뉴섬 주지사는 ACC 1, 2에 이어 3까지 준비 중인 상황이며 전기차 전환 가속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충전소가 주유소보다 50% 많으며 이러한 친환경 정책에 따라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감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7,500 소비자 세공제가 사라진다고 해도 정말 그 보조금을 주정부 차원에서 주든 주지 않든 간에 캘리포니아와 뉴섬이 전기차 생태계에 위협을 가하는 공화당의 공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 EPA로부터 승인된 캘리포니아의 자치권은 이미 과거에 한 차례 연방법원의 판결로서 확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이 ACC를 깨려는 시도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뉴섬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 뉴스로는 대법원에서 적격성에 대한 심사 중이라 ACC를 깨려는 시도는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상원에서 수정된 법안 내용은 AMPC 조기 일몰 위협이라는 K배터리의 엄청난 낙폭의 사유를 없애버렸다는 점에서 큰 호재입니다. 중국산 배터리 부품이나 핵심 광물의 강제 비율은 당초의 IRA보다 확실히 완화되었으나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마 이것이 트럼프와 공화당이 민주당의 업적인 IRA를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자신들의 원 빅 뷰티풀 빌 액트로 조 바이든이라는 이름을 전기차 산업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로써 IRA 규정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며 중국에게 활로를 열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55%의 관세로 인해 어차피 중국은 이 관세의 장벽을 넘어 북미로 들어오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최근 얼티엄 셀즈에서도 이례적으로 LFP를 준비할 만큼 셀 원가 절감에 배터리 업체들이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55%의 관세를 맞은 중국산 원자재들이 강제 조항에 여유가 좀 생겼다고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위 K 기자들과 여의도에서 떠들던 트럼프 리스크는 허상에 가깝다는 것이 거의 명명백백히 판정이 난 것이고 딱 하나 우리에게 부정적인 소식은 이건 역시 예상된 바이긴 하나 $7,500 소비자 세액공제 종료입니다. 하지만 뉴섬의 지원은 그냥 하겠다고 SNS에 말한 수준이라 뭔가 확정되었다거나 법제화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고 그야말로 되면 너무 좋지만 안 되어도 할 수 없다는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에 이르면 아마 한국 기자들이 뉴섬의 이 워딩을 물고 늘어지며 조만간 이제는 이게 악재라고 떠들 것 같은데 이건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뉴섬은 떠오르는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트럼프 입장에서도 손쉽게 무시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는 전기차 산업 보호와 환경 정책에 대단히 진심이고 뉴섬과 캘리포니아를 따르는 주는 전기차 산업 전체 규모의 4분의 3입니다. 이 법안이 AMPC에 대한 추가 수정 없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동안 과장된 트럼프 리스크로 주가 폭락을 견인해온 한국 기자들과 여의도 애널리스트들의 호들갑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확실히 거짓이었음이 확정되니 이후 추이를 또 지켜보며 추가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며 혹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러한 제 최신 자료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입맛대로 가공한 한국 자료는 믿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개별적으로 하시기 어려운 이러한 외신 자료들을 근거로 한 자료 조사와 산업 분석 자료들을 최선을 다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